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리면서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 가장 커다란 부분인데요. 매일 수많은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각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적인 모습을 팔로우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방향성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미래형 인간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즐거움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3개월에 한 번씩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이 기업은 어떤 실적이 나왔을까 두근두근 되는 가슴을 안고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의 성적표보다 조금 더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닝 보고서를 읽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요, 굉장히 좀 사소한 즐거움이긴 한데 사실 다른 사람의 성적표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좀 재미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훔쳐보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즐거움이거든요. 미국에서는 13F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이 13F 파일은 헤지 펀드 중에서 운영 자금이 100 밀리언 이상 되는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머니라 그러죠. 큰 손들의 자금 현황을 우리가 직접 살펴볼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닝 보고서뿐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되는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주식 투자의 대가는 지금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쪽에 있는 자금은 좀 빼버렸구나. 이렇게 좀 남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볼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즐거운 과정이 수반이 돼야만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나아가 15년, 20년까지 진행돼야 하는 우리의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은 더 즐거운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13F 파일, 세 번째 즐거움이죠. 13F 파일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많은 헤지 펀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의 13F 파일을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투자 기관들의 투자 현황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을 조금은 더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19일 보내드리는 13F 파일 특집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보기 전에요. 이 13F 파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13F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바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13F 파일의 시즌이 돌아왔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가 끝나고 나서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이 시즌이 다가옵니다. 보통 어닝 실적이 마무리될 때 그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3F 파일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지 펀드 중에서 적어도 100 밀리언을 에셋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AUM이 있죠. 우리가 보통 운용 자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1억 달러 이상 되는 대규모의 헤지 펀드는요,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의 종목들을 리빌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기업들이, 여러 헤지 펀드가 파일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갖게 된다. 어떠한 기회냐면 그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그리고 이제 듀링 더 쿼터라는 것은 분기마다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3F 파일은 1사분기에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각 헤지 펀드가 1월부터 3월까지 사고 판 그런 주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숏은
디스클로즈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숏이 뭐냐면 공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매도 현황은 이 13F 파일에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롱 포지션이라든지 콜 옵션, 풋 옵션은 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F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요, 45일 안에 이 캘렌더 쿼터가 끝나면 각 헤지 펀드가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45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이 내용이 나올 텐데, 헤지 펀드는 보통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현황을요, 이 퍼블릭,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몰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는 한 사람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돈을 얻게 되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잖아요. 따라서 경쟁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헤지 펀드들이 가급적이면 늦게까지 딜레이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45일이 지나고 나서야 제출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트랜잭션들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13F 파일은 전체적인 투자 스토리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위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베어리시한 배, 즉 공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숏셀링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만약에 특정 종목을 조금밖에 사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산 이유가 공매도로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칭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특정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이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종목을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하나의 해칭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기는 어렵다는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13F 파일이라는 리포트는요,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 만들어진 지 몇 달 이후에 살펴볼 수 있다는 굉장히 취약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쿼터가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사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러니까 3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때부터 45일 안에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5월 중순 정도가 돼야 이 13F 파일이 제출이 완료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좀 시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적어도 이 기업들이 주식을 사고 판 것은 아무리 못해도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좀 멀리 봐서는 4개월 전, 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서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이들 태도에, 이들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우를 해줘야겠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 상황을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a few changes니까 체인지가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많은 변화를 줬다. In the first quarter니까 1분기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보고 있는 모든 변화 상황은요, 1월부터 3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재벌 기업이요, 55 밀리언이니까 5,500만 주죠. 시티그룹을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 워렌 버핏이 가장 좀 좋게 보는, 높게 평가하는 기업은 시티그룹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치로 따지면 무려 2.95 빌리언입니다. 29억 5천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티그룹의 주식을 줍줍했다. 자, 여기에서 시티그룹을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티그룹의 펀드멘탈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보였길래 시티그룹에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줬는지 궁금해지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을 찍고요. 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A를 받았죠. 자, PE 갭 레이쇼를 보시면 과거 수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6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포워드로는 7.51인데 7.51이라는 PER은요,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이 10배였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포워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배 정도, 어닝의 10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종목이 시티그룹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7.5배만 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맨 위에 나와 있는 PE 논갭, 그러니까 갭이 아니고 논갭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원래는 10.36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6.03배까지 떨어져 있다. 따라서
따라서 PER이 갭으로 봐도 그렇고 논갭으로 봐도 그렇고 6배 정도라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한테 좋은 점수를 따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G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PE 레이쇼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누니까 0.36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가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있습니다.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과거 5년 평균은 2.3배였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가 있죠.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는 북이 뭐냐면 자기 자본이잖아요. 시티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되는가? 0.5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북 밸류보다 오히려 낮은 거죠.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오히려 더 주가가 떨어져 있다. 원래 5년 평균은 0.81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PB 레이쇼가 높은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81에서 0.5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저하됐구나. 따라서 좋은 줍줍의 기회로 활용을 했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티그룹은요, 배당도 4% 정도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배당에 굉장히 좀 목숨을 거는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생각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타이거 글로벌로 넘어갑니다. 타이거 글로벌이 넷플릭스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Q1에. 그리고 컷 스테이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줄였는데 줌 주식 그리고 로빈후드의 주식을 조금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타이거 글로벌은 헤지 펀드인데 누가 가지고 있냐면 빌리언웨어 억만장자 인베스터인 체이스 콜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타이거 글로벌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밑에 나와 있는데요. 5월 초에 어떠한 발표 내용이 있었냐면 타이거 글로벌이 온 트랙이다. 지금 가고 있다. For its worst year ever니까 이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투자 기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2022년까지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 엄청난 손실을 보는 그런 펀드로 이번 기사에 등장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타이거 글로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중에 가장 많은 손실을 안겨준 넷플릭스를 손절해 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lowered stakes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종목의 비중을 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중을 줄인 종목은요. 도어대시, 그다음에 푸투, JD.com, 로빈훗, 그리고 로블록스, 줌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반면 새롭게 매수한 종목도 보이는데 데이브라는 종목, DAVE가 티커네임이고요. 핀테크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새롭게 매수를 했고요. 가지고 있던 기업인데 약간 비중을 늘린 종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라이프 헬스케어고요. 두 번째는 블록, 스퀘어죠. 블록의 주식도 원래 1.4 밀리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2.74 굉장히 좀 많이 늘렸죠. 한 2배 정도로 늘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칼바나도 원래 7.2 밀리언에서 8.5 밀리언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타이거 글로벌이 이번에 새롭게 좀 포트폴리오를 개편했는데 앞으로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뱅크의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소프트뱅크는 좀 아쉽게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 소파이의 주식의 개수를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소식을 한번 읽어보시죠.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따라서 1분기가 마지막 3월 30일 날 종료가 되잖아요. 자, 이때 기준으로 소프트뱅크는 리듀스했다, 줄였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줄였는데 어떤 종목의 주식의 개수를 줄였냐면 첫 번째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SOFI죠. 두 번째는 이노비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그리고 애드했다, 조금 더 더했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포지션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주식을 늘렸냐면 나노 세틀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세틀로직이라는 기업을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했고요. 또 하나는 패스트 캐주얼 체인 기업인 스윗 그린이라는 기업 역시도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3F 파일에 보고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느 정도를 줄였냐면요. 원래 전 분기에 보니까 117.75 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1억 1,775만 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500만 주 정도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줄인 것은 아니죠. 좀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소프트뱅크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메인테인했다, 유지했다는 거죠. 따라서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종목이 조금 있는데 일단 레모네이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T-모바일, 그리고 엔비디아, 버즈핏, 도어대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커머스 같은 종목은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음 포트폴리오는요, 댄 선하임이라는 투자자가 운영하고 있는 D1 캐피탈이라는 투자 기관입니다. D1 캐피탈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시죠. 헤지펀드 베테랑이다. 베테랑 투자자인 댄 선하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 베일드 온 했다. 베일은 뭐냐면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좀 커다랗게 베팅을 했었다. 따라서 테크 주들의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선하임이 운영하고 있는 D1 캐피탈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포기하고 엑싯을 해버렸다.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를 이제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한 기업은 JD.com, 중국 기업이죠. 두 번째는 칼바나고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중고차 전문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쇼피파이까지 이번에 버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포지션들은 원래 굉장히 좀 비중 있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딱 세 종목에 2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넣어놨었는데 세 개 다 포기하고 이번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많은 포지션을 이번에 클로즈 아웃했다. 이 역시도 이제 닫아버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역시도 다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모두 각각 100 밀리언, 1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손절을 했는지 익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로 빠져나온 종목은 10X 제노믹스고요. 두 번째로 바스앤바디웍스, 세 번째 쿠파 소프트웨어, 네 번째가 토스트, 다섯 번째 테슬라도 버렸네요. 마지막으로 블록에서도 빠져나왔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완전히 포기를 하진 않았지만 주식의 개수를 줄인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버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무려 70%나 비중을 좀 하향 조정했다, 줄였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나서 어떠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D1 캐피탈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은 엑스페디아입니다. 엑스페디아도 역시 40%나 비중을 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1등 종목이 엑스페디아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36%를 증가시켰잖아요.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성장주입니다. 리비안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예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아마존. 아마존은 22%를 오히려 줄인 상황이고요. 월비파커가 다섯 번째인데 12% 증가, T-모바일은 37%를 오히려 감소시켰고요. 인슐렛은 마이너스 15%, 프로코어 테크놀로지는 11%를 증가시켰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힐튼 호텔인데요. 힐튼 같은 경우도 14%를 오히려 줄였죠. 마지막은 RH 26% 줄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줄인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이 D1 캐피탈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워비파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식 개수를 늘리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훔쳐볼 포트폴리오는 코르벡스 매니지먼트라는 투자 기관이고요. 자, 이 기관에서는 엑시트했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엑셀론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을 다 빼냈고요. T-모바일에서도 빠져나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키스 마이스터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기관이 바로 코르맥스인데요. 코르벡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듀스했다, 줄였다는 거죠. 따라서 MGM 리조트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개수를 줄였고 JP 모간도 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크리스 했으니까 오히려
줍줍한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5-9이라는 종목도 좀 비중을 확대했고 아마존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코르백스는 또한 새로운 포지션을 연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두 개를 이번에 새롭게 포지션을 열었는데요. 첫 번째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두 번째는 AES 코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코투 매니지먼트라는 투자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ent 13F 파일을 살펴보니까 코투 매니지먼트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어콰이어는 이제 샀단 얘기입니다. 인수한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주식을 투자를 시작했는데 루시드를 2.97 밀리언 쉐어를 이번에 주식을 매수했다. 진로우드 샀습니다. 2.36 밀리언을 샀고요. 도큐사인도 1.46 밀리언, AMC 엔터테인먼트도 5.19 밀리언이라는 많은 주식을 획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비욘드 밋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5 밀리언 500만 주를 이번에 새롭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엑시탄, 따라서 빠져나온 종목도 몇 개가 보입니다. 칸준이 BZ이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빠져나왔고요. 파이저도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블렌드랩스에서도 투자를 포기했고요. DD 글로벌 역시도 투자를 포기하고 주식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주식의 개수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펠로톤 같은 경우는 원래 0.44 밀리언인데 8.6 밀리언으로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원래는 이제 44만 주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860만 주로 올렸으니까 지금 펠로톤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블록인데요. 블록의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70만 주밖에 없었는데 590만 주까지 주식의 개수를 확대시켰다. 세 번째는 핀터레스트, 네 번째 도어대시도 더 샀고요. 로블록스도 많이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버 테크놀로지도 원래는 591만 주가 있었는데 900만 주 넘게 보유 비중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트림한 것도 있습니다. 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잘라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줌 비디오도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좀 비중을 줄였다. 리오토도 줄였고요. 덱스콤, 그 밖에 KE, JD.com, 월트 디즈니 같은 종목은요, 가지고 있던 종목을 완전히 팔아버리진 않았지만 보유의 비중을 조금씩 감소시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댄 로비 운영하고 있는 서드포인트입니다. 자, 서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에디드 했다, 새로운 주식을 샀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던 주식을 새롭게 매수한 건데요. 첫 번째는 레일 서비스니까 철도 서비스죠.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CSX를 7.39 밀리언을 매수를 했고요. 알코아가 2.38 밀리언 주, 그리고 오빈티브라는 주식 역시도 225만 주를 이번에 새롭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엑시탄 종목을 보겠습니다. 빠져나온 거죠. 원래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다 버렸다. 어떤 주식들을 버렸냐면요, 안타깝게도 알파벳, 업스타트, 그리고 아센투어, 이렇게 세 종목을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인크리즈 스테이크니까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인데 조금 보유 비중을 확대한 거죠. EQT, 그리고 두 번째로 젠데스크, 마지막으로 헐츠 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의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듀스니까 완전히 투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비중을 조금 감소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원래 235K니까 23만 5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하향 조정됐죠. 이제는 17,500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인투이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00만 주가 넘었었는데 72만 5천 주로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원래 160만 주나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팔아버리고 이제 50만 주만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3G 캐피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제출을 했고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3G 캐피탈 같은 경우는요, 포지션을 부스트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의 개수를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기업은 아까 살펴본 카바나입니다. 온라인 중고차 리테일러가 카바나인데 이 주식을 늘렸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도 조금 더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을 도와주는 테스크
테크어스 역시도 주식의 보유 비중을 늘렸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리듀스가 나오죠. 원래 투자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팔아버리지 않고 주식의 개수를 줄였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원래 8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5만 5천 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엑시트한 종목도 보입니다. 주식의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거죠. C 리미티드도 다 던져버렸고요. 도시베, DCBO죠. 그리고 도대시, 앰플리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 인포 테크놀로지, ZI가 티커네임입니다. 이 종목들은 완전히 던져버렸다. 자, 마지막으로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 새롭게 추가한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만주를 이번에 새롭게 투자하면서 포지셔닝을 오프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웨일록 겁니다. 웨일록이 이번에 덤프했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버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식, 그리고 알파벳, 구글의 주식도 보유 비중을 슬래시했다, 줄였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러한 그 제목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웨일록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이 투자 기관의 정식 네임인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는 총 4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3F 파일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49개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밸류, 즉 투자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80억 달러를 넘어간다. 굉장히 좀 커다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 기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탑 홀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1위는 아마존이고요. 2위가 알파벳, 3위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 5위에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종목에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을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포지션을 따라서 새롭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두 번째로 주피터 네트워크, 세 번째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은 새롭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크리스입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지만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마존 같은 경우는 42%나 보유의 비중을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토스트는 정말 많이 늘렸습니다. 362%나 증가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노비4 같은 경우는 60% 정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확대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디크리스입니다. 완전히 팔아버리진 않았지만 주식의 비중을 조금 감소시킨 거죠. 테슬라도 조금 줄였습니다. 원래는요 10.3 밀리언이니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1000만 주가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40만 주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린 거고요. 그 밖에도 빌닷컴 홀딩즈, 그리고 알파벳,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먼데이닷컴, 이런 종목들은요 보유 비중을 약간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목에 써 있었던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를 완전히 팔아버렸고요. 그 밖에도 칼바나, 디지털 오션 홀딩즈, 로비넛 마켓, 젠데스크, 이런 종목들은 뭐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정리를 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규모 헤지펀드 기관들이 제출한 13F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커다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 기관들이 1분기 동안 산 주식들, 그리고 팔아버린 주식들, 뭐 비중을 올린 주식, 낮춘 주식, 뭐 이런 종목들의 현황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슷한 종목이 자꾸만 등장을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이 종목의 미래를 좋게 보고 사는 반면 어떤 기관은 또 같은 종목을 버렸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큰 돈을 돌리고 있는 큰 손들 입장에서도 각각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관이 제출한 13F 파일을 다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종목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어떤 특정 종목을 여러 기관에서 다 매수를 했다면 그런 점은 좀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현황을 우리가 데이터 로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2022년 1분기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각 스마트 머니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순위로 지금 랭킹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똑같은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투자 기관에서 13F 파일을 제출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한 3분의 1 정도의 기관만 13F 파일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일부의 모습만 볼 수가 있었고, 오늘 보내드리는 랭킹은 어떻게 보면 1분기의 현황을 대부분 다 포함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Q1 1분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분기 때 가장 많은 기관들이 선택을 한 매수한 종목은 의외로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무려 16개의 스마트 기관에서 스마트 머니를 돌리고 있는 투자 기관에서 메타 플랫폼즈를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만큼 펀더멘탈은 아직 괜찮은데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많은 헤지 펀드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많이 선택을 받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따라서 나날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진화하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10곳의 스마트 머니 기관에서 이번에 매수를 했고요. 네 번째는 8곳의 선택을 받은 아마존이고요. 다섯 번째 5위는 비자입니다. 7개의 헤지펀드에서 매수를 했고요. 무디스 코퍼레이션이 7개, 페이팔 홀딩즈도 6곳의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매수를 했고요. 또 다른 6곳의 선택을 받은 주식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시티그룹, S&P 글로벌, 알파벳, 이번에는 GOOG죠. 따라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알파벳 GOOGL 그리고 GOOG 클래스 A와 C를 다 합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죠. 10곳이 선택을 했고 여기 밑에 들어가면 6곳이잖아요. 따라서 10 더하기 6은 16이기 때문에 지금 메타 플랫폼즈와 알파벳 두 곳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스타벅스 역시도 6곳, 애플 역시 6곳의 선택을 받았고요. 그 밑에 조금 더 보시면 쇼피파이가 5곳, 부킹홀딩즈가 5곳, 마스터카드, 제너럴 모터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우버,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은 투자 기관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기관에서 매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크셔 해스웨이가 1위에 올랐는데요. 무려 13곳의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버크셔 해스웨이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12곳이 매도한 종목은 알파벳 GOOG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11곳이 매도를 했죠. 자, 알파벳 GOOGL 역시 11군데에서 매도를 했다. 웰스파고 11군데, 메타 플랫폼즈가 9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8군데, 아마존닷컴 7군데, 컴캐스트가 7군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자카드, 알리바바, 마스터카드 이러한 순서대로 매도를 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2022년 1분기는요, 워낙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를 운영하는 투자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기관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을요, 보유 현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순위는 뭐냐면요, 가장 많은 기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서대로 랭킹이 정해지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무려 31곳의 스마트머니가 지금 메타 플랫폼즈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종목은 GOOGL, 그리고 세 번째는 GOOG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해야겠죠. 57곳, 따라서 원래 이제 랭킹 1위는 알파벳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식이 티커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위와 3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헤지 펀드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목은 알파벳이 1위, 2위가 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유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닷컴, 비자, 마스터카드, 웰스파고, 버크셔 해스웨이, 유나이티드 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헤지 펀드가 가장 많이 선택을 해놓고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13F 파일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손들, 즉 스마트 머니의 이동 현황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굉장히 좀 경외시하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이런 헤지 펀드들, 스마트 머니, 큰 손들도요, 갈팡질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전정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주식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투자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 그리고 확신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이 투자의 전략 그리고 철학을 완성하신 다음에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신념 있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냐에 따라서
거쳐서 결론적으로 5년, 10년, 15년 정도가 지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